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넷플릭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의 신호가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다우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하락으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면서 1.33%가 하락하였고요. 나스닥은 0.13%, S&P 500은 0.13% 상승을 하였습니다. 너셀은 0.8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하락하면서 다우는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지수들은 좀 괜찮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우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보합권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규제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좀 선방했고요. 팔란티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일라일리가 특히나 상승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연준의 금리 갈등 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금리 인하 하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동결, 관세, 인플레이션이 높아질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파월이 요청하면 떠날 것이라고 밝혔고, 파월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22는 7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하면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지금 계속 늦게 진행을 하고 있고, 유가는 하락했고 식료품 심지어 계란까지 하락하였다고 하면서 금리를 낮춰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고 최고 수준의 일본 무역 대표를 만났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게 매우 생산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6월달이 돼서야 이게 해결될지 아니면 그 후로 지나갈지 아니면 그 전에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늘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유럽은 금리를 2.65에서 2.40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은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보시면 이전에 224K, 이번에 215K를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안 좋은 모습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 활동 지수가 12.5였는데 마이너스 26.4가 나오면서 이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트럼프의 어제 한마디, 파월을 자를 수도 있다는 한마디 이렇게 올랐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겠지만 앞으로 더 하락하는지 아니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매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당 수익률도 5.69를 예상했는데 6.61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장에서 3%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덜 받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아직도 실적은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백을 보시겠습니다. 크게 양봉을 만든 후에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빠졌고 다시 약간 상승하였지만 빠지는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18,328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잘 지켜준다면 관세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기서부터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18,328을 잘 지켜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P 500도 5,277 이 정도를 지켜주고 있는데 5,200선을 잘 지켜준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이 정확하게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 이유는 관세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세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하락으로 엄청난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 39,142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수들은, 다른 기업들은 괜찮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세에 대한 문제 일단은 해결이 돼야지만 다우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하락한다라면 다우가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S&P 500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GHD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지금 방향이 조금 바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SGHD는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 상황
26불 30센트를 넘어간다면 상승이 가능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QQQ도 444불 정도를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이 큰 양봉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희망적입니다. 넷플릭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앞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것인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QQ도 지금 45불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직 이제 중간 정도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QQQ가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QQQ 영향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면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와중에 괜찮은 모습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84,000대를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만든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을 잘 유지하다가 언제 상승하는지 요인은 결국은 관세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더리움은 움직일 기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투자하실 때는 일단은 2000선을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정배열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려고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5일선을 위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팔란티어도 지수 전체가 상승해야지만 상승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조정을 받는다면 팔란티어를 모아갈 기회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언키도 이렇게 좀 하락하였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채널을 좋게 만들고 이제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정배열을 다시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어느 정도 받느냐 이때를 좀 보시고 지금 당장 무리하기보다는 양봉 3개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상승 채널 만들 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100일 때 계속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하려면 규제를 만들고 있고 트럼프에 투자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규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속설은 지금 반도체 규제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여러분들이 대응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승 추세를 만들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은 그래도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200일선이 아직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올려가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지만 진상승이라고 보여주고요. 주가 방어를 잘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 아이폰은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만들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주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그리고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테슬라도 힘들다.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승이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보다는 BYD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는 기술력 때문이 아닌 자국 제품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 좀 해결돼야지만 테슬라도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시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관련된 링크도 이 더보기란에 있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요. 메가커피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 드리고 있고요. 탑시크릿방은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의견 드리고 카톡방을 통하여서 의견 교환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방법은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탑시크릿 멤버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도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